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수능 완성 실전 2회, 그죠? 예. 자, 문항분, 문제를 보게 되면 12번에서 17번 지문입니다. 12번에 17번 지문이, 예. 가나 지문이죠. 그죠? 예, 가나 지문입니다. 그래서 지문의 길이가 조금 길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하고 나하고 나눠보게 되면은, 가 지문의 양만 보게 되면은 기껏해야 한다고 세 가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독서 지문의 어떤 분량을 따진다면은, 제 생각으로는 많아봤자 이거 3분의 2 정도 될까 말까 됐으니까, 예. 저 흔히 말하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또, 나 지문도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또 그다지 많지는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예, 좀 나눠서 볼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지문부터 먼저 갑니다. 자, 따로 나눠봅시다. 기체 분자는 앞에다 1을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분합은 앞에다가 3. 전체적으로 3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됐니? 예. 그러면서 첫 번째 단락 그대로 갈게요. 자, 기체 분합은 무작위적으로 운동하며 용기의 벽에 충돌하여 압력을 발생시킨다. 그러면서 기체 압력은, 우리가 기체 압력 다시 밑줄 짝 쳐놓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다시 밑줄 짝. 그리고 단위 부피당 분자의 수, 즉, 다시 쳐놓고요. 농도가 높을수록 다시 밑줄 짝, 뭐가 있다고요? 증가하는 경향이 있더라. 잠깐만. 이런 관계는 항상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나가다가 뭐 해달라 그래서 체크 좀 하고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달락 내용을 간단하게 일단은 방금 나오는 것만 자주 정리하자라고 한다 그러면 기체의 압력과, 그죠? 예. 기체의 압력과, 그죠? 예. 그 다음에 온도와, 그 다음에 다시 농도는, 자, 어떤 관계를 가진다라는 거야? 비례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농도가 높을수록 압력은 어떻게 한다고요? 증가한다. 그러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화살표 표시를 통해 가지고 체크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됐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러 기체가 섞여 있는 혼합 기체의 경우에는 각 기체 분자는 다른 기체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뭐 한다고요? 독립적으로 행동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전체 압력은 각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의 합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표현할 수 있더라.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래보자. 여기에 됐습니까? 예. 자, A라고 하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체가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B라고 하는 기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자, 이 두 개는 서로 영향 준다, 받는다? 아니요. 영향 주고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어떻게 한다, 행동하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A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겠어요? 압력이 있겠죠. 그 다음 B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압력이 또 존재하겠죠. 됐니? 예. 그래서 이제 다시 갑니다. 보세요. 전체 압력은 결국은 이 두 개의 뭐가 된다고요? 합이 뭐가 된다는 거야? 전체 압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예. 그러면서 다시 이때 이제 개별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을 그 기체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분합이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바로 이때 A의 압력을 A의 뭐라 그런다고요? 분합이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니? 다시 뭐에 대한 정의 나왔어요? 분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러면서 다시요. 개별 기체 분합은 해당 기체에 뭐라 했어요? 농도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왜 농도에 비례하느냐? 앞에서 벌써 얘기했잖아요. 기체 압력은 온도, 농도와 뭐한다고요? 비례 관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체 A가 가지고 있는 A의 분합은 무엇하고? 농도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비례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체의 압력 그리고 분합에 대한 정의 내려놨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 갑니다. 예를 들어서 갖다 놓을까? 쳐놓기 바랍니다. 어이구야, 뭐 나왔니?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때 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예가 되겠어요? 첫 번째 단락에 대한 내용의 예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기압은 공기를 구성하는 모든 기체의 분합을 합한 것으로, 그죠? 합한 값으로 해수면 기준으로 어이구야, 숫자 나왔죠? 760mHc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속에 존재하는 기체의, 그죠? 예, 모든 압의 뭐가 된다고요? 합이 된다.
그러면서 대략 760ml, 그죠? 예, Hg가 된다. 숫자 나왔으니까 체크아웃 가져야 되는 거야? 됐니? 예. 그러면서 다시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의 비율은 부피 기준으로 질소 약 78%, 산소 약 21%. 어이구야, 78 됐던 참고에 체크, 21 됐던 참고에 체크 됐으니까. 예. 왜? 왜 숫자 나왔잖아. 그래서 우리 대기 중에 질소가, 그죠? 대략 몇 퍼센트? 78% 됐으니까. 예. 그 다음에 산소가 대략 몇 퍼센트? 21% 이렇게 됐다는 거야. 됐니? 예. 자, 이며 그 외에 이제 뭐 이산화탄소나 수증기 등 정보가 1% 정도를 차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됐더니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놓게 되면 해수면에서 대기의 됐나요? 산소 분압은 대기압의 산소의 농도비를 한다고요? 곱한 값이다. 어이구야,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됐니? 자, 그래서 대기에서 만약에 이 산소에 뭘 찾는다고요? 흔히 말하는 분압은이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산소의 대기에서의 그죠? 예. 산소의 무엇은요? 분압은 됐니? 예. 자, 어떻게 나왔는데 봤더니 자, 일어났단 말이야. 바로 대기압의 산소의 농도비를 한다고요? 곱한 값이다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 760에다가 됐나요? 예. 자, 얼마를요? 예. 21%를 곱한 값이 된다. 되겠죠. 그죠? 즉, 100에 21 정도 잡아주면 되지 않겠니? 됐나요? 21%를 곱한 것이 산소에 한다고요? 분압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앞에 제시했던 것에 대한, 한다고요? 사례를 제시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세 번째 단락갑니다. 보세요. 예. 이해왔네요. 분압은 다시 기체의 이동 방향을 결정하는 뭐가 된다고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중요한 단어는 깡. 쳐놓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왜 분압에 있어서 이야기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분압이라고 하는 것이 뭘 결정한다 그랬어? 기체의 이동 방향을 어떻다고요?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체의 무엇을? 이동의, 그죠? 예, 방향을 어떻다고요? 정하는데 뭐가 분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준다. 그래서 분압에 의해서 기체 이동 방향이 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됐니? 예.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제 보세요. 개별 기체의 확산은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일어난다. 그러면은 개별 기체는 됐습니까? 예. 분압이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높은 곳에서 됐나요? 예. 분압이 어떻게 한다고요? 낮은 곳으로 됐니? 예. 바로 이동이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난다. 이래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죠? 그대로 합니다. 예. 그러면서 다시 이제 보세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일어나고 두 곳의 분압이 만약에 동일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멈춘다. 그래서 이후에 그죠? 예. 동일해지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동하지 않는다.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멈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이러한 원리는 이제 기체가 액체와 접촉하는 상황에서도 작용하게 된다. 무슨 얘기일까? 외부 기체의 분압이 액체에 용해된 기체와 평형을 이룰 때의 분압보다도 만약에 높은 경우 됐습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자, 콜라병 하나를 갖다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됐니? 예. 자,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콜라가 존재한다라고 볼게요. 됐니? 예. 그리고 다시 이 콜라 속에는 뭐가요? 소위 말해서 기체, 이산화탄소와 같은 것이 어떤다고 용해되어 있다라고 보자라는 겁니다. 됐니? 예.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내가 A라고 잡고 들어갈게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콜라병 안에 있는 요 부분을 가지고 내가 B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됐니? 예,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보세요. B에 있는 기체의 양이 많아. 라고 하는 것은 분압이 어떻게 된다고요?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지. 그죠? 예. 그랬을 때에, 이때의 기체는 어디로 간다고요? A로 간다고요? 용해되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그러면서 이제 요 콜라의 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요만큼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예. 이해되겠나? 오케이. 그런데 역으로 가보자. 됐습니까? 예. 자, A가 어떻게 한다고요? 더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면은 A에 있는 기체가 어디로 간다고요? B로 가게 되겠죠. 됐나?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는 기체가 빠져나가서 여기에 담기게 되는 것이니까 콜라의 양은 오히려 어떤다고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나?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콜라병 딱 보시게 되면은, 이거 누가 한 모금 했는데? 아니면 이거, 뭐야, 이거? 누가 뭐 먹은 거 아니야? 뭐 등등등 이야기하죠. 그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용해되어 있는 기체가 어떤다고요? 소면에서 밖으로 빠져나간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아니면 어떤 콜라 보니까, 평소보다 양이 많네? 웬 떡?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콜라병 안에 있는 외부 기체가 어디에? 콜라 내부에 용해되었기 때문이더라. 이래 봐주시면 되겠죠. 됐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외부 기체의 분압이 액체에 용해된 기체와 평형을 이룰 때 분압보다 만약에 높은 경우, 그럼 외부 기체의 분자들은 액체 표면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내부 기체로 들어가게 된다. 이해됐니? 예. 자, 계속. 그래서 용해되는 기체의 양은 액체 표면에 접촉하는 외부 기체의 분압에 비례하며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액체에 용해된 기체의 분압과 또 외부 기체의 분압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 한다고요? 멈춘다. 즉 평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자, 여기 만약 보세요. 외부 기체의 분압이 액체에 용해된 기체의 분압보다도 만약에 낮으면 이제 그 역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액체에 용해된 기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외부로 빠져나오게 된다. 맞나요? 예. 그래서 밀봉된 탄산음료병의 뚜껑을 탁 열게 되면 거품이 발생하는 현상. 그것은 분압차에 따른 기체 이동의 원리를 보여주는 뭐가 된다고요? 사례가 된다. 제가 왜 콜라병 가지고 이야기한지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은 딴 것보다도 우리 반드시 기억에 해당되는 내용 잠깐 볼게요. 어디 보시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됐니? 예. 자, 뒤에 문제에서 됐습니까? 예. 기억과 관련된 거 14번 문제 됐습니까? 예. 자, 보기는 기억의 원리를 뭐 한다고요? 심화 탐구하기 위한 가상의 실험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아직 안 읽었지만 뭐 읽었다고요? 간을 읽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가에 근거해서 어떤 이 실험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나요? 그럼 자, 이제 보기 내용 갑니다. 보세요. 고압 환경에서 물을 병에 담을 때 위의 기체에 어떤 공간을 남겨두고 이제 밀봉해서 충분한 시간 동안 두었더라. 이 물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함께 용해되어 있으며 물에 용해된 두 기체의 분압은 일단 나타난다고요? 서로 동일하다. 그러면서 이제 병을 개봉하자. 그죠? 예, 거품이 발생하면서 기체가 분출되어서, 그죠? 시간이 지나자 멈추었더라. 됐습니까? 그럼 이게 되겠지? 자, 지금은 제가 이제 어떤다고요? 병마개를 어떤다고 해놓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병마개를 탁 열었습니다. 됐나요? 그랬더니만은 여기서 어떤 툭 튀어나오더라라는 거지. 됐니? 그러면은 어느 것이 분압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 바로 콜라병 안에 녹아있는, 즉 콜라 안에 용해되어 있는 기체 분압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뭐보다도요? 외부의 기체보다도. 이래 되지 않습니까? 됐니? 예.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선지 1번 한번 보세요. 자, 병을 개봉하기 전에 병 내부의 온도가, 자, 내부의 온도가 높아진다. 밑줄 쫙 정결합니다. 자, 온도가 높아질 경우 병 내부 기체 공간의 압력도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 왜? 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기체의 압력은 무엇과 무엇에 비례한다고요? 온도와 농도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기체의 압력도 된다고요? 높아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그 다음에 선지 2번 갑니다. 병을 개봉하기 전입니다. 그럼 이제 물에 용해된 산소의 분압은 병 내부 기체 공간의 산소 분압과 어떻게 될 거고요? 같을 것이게 되겠죠. 그죠? 다시 한다면 병 내부에 있는, 됐나? 그래서 기존의 콜라가 여기까지가 딱 있는 모습을 보여줬더라. 됐습니까? 예. 그건 뭘 얘기하는 거야? 병 내부에 있는 요것과 그 다음에 콜라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의 분압이 뭐하기 때문이더라? 그래, 같기 때문이더라 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러면은 선지 2번 내용도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나?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선지 3번 갑니다. 보세요. 병을 개봉하는 순간, 됐나요? 예. 기체 공간의 압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낮아지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예. 그럼 물에 용해되었던 기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품으로 탁 분출되는 거 아니겠느냐? 됐니? 왜 그럴까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기체의 이동 방향은 분압이 높은 곳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낮은 곳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죠. 됐니? 그래서 병탁공을 딱 열었어.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용해되어 있는 것과 용해되지 않는 외부 기압은 어느 것이 더 낫다라는 거야? 외부 기압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용해되어 있는 것이 어떤다고요? 펼쳐나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됐니? 예. 자, 그러면 이제 4번 선지 됐습니까? 예. 자, 이제 보세요. 병을 개봉하는 순간, 됐나요? 물에 용해되어 있다가, 됐나요? 예. 병 바깥으로 확산되는 기체의 양은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 잠시 놔뒀다 갑시다. 됐나요? 예. 자, 거기 이제 선지 5번을 잠깐 볼게요. 자, 병을 개봉한 후에 이제 기체 분출이 멈췄습니다. 자, 기체 분출이 멈췄다라는 것은 이제 이 콜라 용액 안에 있는 기체의 분압과 외부의 분압이 어떻게 다른 거야? 같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만약에 그것이 다르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계속해서 된다고요? 그래, 솟구치겠지.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콜라에 어떤 들어가 있는 용해된 기체의 양, 됐습니까? 그것의 어떤 분압과 그다음 외부 기체의 분압이 어떤 일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다고요? 분출되지 않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물에 용해된 기체와 병 바깥 기체 분압차가 이제 뭐 한다고요? 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답은 일단은 4번이 되겠는데, 소거법에 의해서. 그러나, 물에 용해되어 있다가 병 바깥으로 확산되는 기체 양은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서로 같다. 요거는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됐니? 예,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자, 앞에 됐으니까, 예, 12번 문제 또 잠깐만 좀 볼게요. 됐니? 예. 다음 중 가를 읽은 방법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시요. 가를 읽은 것. 됐나요? 예. 그럼 선지 1번 갑니다. 보세요. 가에서 공기 구성 성분을 파악했다. 공기 구성 성분 파악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공기 구성 성분을 파악했다. 우리 대기 중에는 뭐가 존재한다 그랬습니까? 질소 78%, 산소 21%, 그 밖에 1% 이산화탄소라든가 등등등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공기 구성 성분을 파악했는 내용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기억 일단은 가 동안에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됐습니까? 가에서 기체의 이동 방향, 이쪽과 기체의 이동 방향을 결정하는 변수. 그럼 기체의 이동 방향을 결정하는 변수, 핵심적인 요소, 뭐라고 했습니까? 분압이라고 이야기했죠. 됐니? 그래서 분압이 높은 곳에서 분압이 낮은 곳으로 된다고 이동하게 된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니은의 내용도 일단은 가를 본다면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지 3번 됐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선지 3번이 아니라 디귿이 되겠죠. 그렇죠? 디귿. 가에서 미쳐볼까요? 기체의 압력과 온도의 관련성을 파악했더라. 그럼 다시요. 기체 압력과 온도의 관련성.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비례관계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럼 디귿 내용도 맞네. 10을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리을 갑니다. 가에서 혼합 기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주목했더라.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거 맞습니까? 예,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각각의 압력을 뭐라고 정의 내렸어? 분압이라고 정의 내려놨잖아요. 에이씨. 그러면은 이 시험 문제는 이제 뭘 갖다 집어넣어야 되겠니? 나중에 갖다 줘야지만 가능하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나? 예.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갑니다.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선지 1번, 2번, 3번 봅니다. 가. 기체의 압력은 단위 부피당, 밑줄까요? 단위 부피당 분자의 수, 밑줄자. 그걸 앞에서 뭐라고 정의 내려놨었죠? 농도라고 정의 내려놨었죠. 됐습니까? 예. 어디냐? 첫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은 끝에 단위 부피당 분자의 수, 즉 농도가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압력과 농도는 어떤 관계를 가진다고요? 비례 관계를 가진다. 됐습니까? 그래서 단위 부피당 분자 수가 많을수록 기체 압력은 많다, 증가한다. 맞니? 그럼 선지 1번 내용 맞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지 2번. 혼합 기체의 전체 압력은 됐나요? 예. 그 기체 내에서 가장 높은 분압을 가진 기체 압력과 같다. 맞니? 아니죠. 자, 보세요. 자, 전체 압력은 됐습니까? 각 기체의 압력의 뭐라고 했어요? 합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됐니? 예.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질소라고 이야기하고 얘를 가지고 산소라고 한다 그러면 됐습니까? 예. 질소가 앞에서 뭐라고요? 78%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산소가 21%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합치면 어떤다고? 99%, 100%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합쳤을 때 얼마 된다고요? 760ml H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질소가 760에 해당되는 거니? 아니죠. 질소는 760ml Hg의 78%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선지 2번 내용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나? 예. 그렇다면은 선지 2번 답이 되겠죠. 선지 3번. 해수면 기준에서 다시 보세요. 대기의 산소 분압은 대기압 760mHg의 산소의 농도비 0.2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 즉 21%를 곱해가지고 산출할 수 있더라. 맞습니까? 예. 오, 앞에서 우리 식 나오게 되면 무조건 묶고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듣니? 예. 그럼 선지 3번 내용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벌써 답은 몇 번이 된다고요? 2번이라는 것 확인되는 거겠죠.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 지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나 지문 갑니다. 됐나요? 네. 자, 나 지문으로 가보자. 됐습니까? 예. 자, 나 지문에서 단락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생명활동을 앞에다가 1을 쓰시고요. 다시 내가서 그런데 앞에다가 2. 다시 내가서 폐포 내부 기체 앞에다가 3. 그 다음 우측으로 넘어가서 폐포 환기량과 앞에다가 4. 전체적으로 4개 달라고 그려져 있지만 또 지문의 어떤 길이를 본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독서 지문의 3분의 2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됐니?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들어갑니다.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뭘 받아들인다? 산소를 받아들이고 체내에 축적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은 우리 생존에는 필수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산소를 어떤 거 들이마시고 그다음 우리 몸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어떤 거고요? 배출을 한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인체에서 이러한 기체 교환이 대규모로 일어나는 곳이 어디에 있는 폐에 있는 폐포드라라는 겁니다. 됐니? 예. 그리고 폐포는 모세혈관으로 된다고 둘러싸여 있더라. 자, 그러면은 다시 첫 번째 단락에서 그죠? 예. 우리 신체에서 뭐가 일어난다? 흔히 말하는 이산화탄소와 산소 사이에 대기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대기 교환이 그죠? 예. 대기 교환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와 됐습니까? 예. 바로 산소 사이에 어떤 대기 교환. 자, 어디서 난다고요? 우리 몸에 폐, 됐습니까? 예. 있는 폐포드라. 됐나요? 그래서 제가 미안한데,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폐포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됐습니까? 예.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폐포는 뭘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거야? 오, 바로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더라.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단면으로만 그려볼게요. 요렇게 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요게 뭐가 된다라는 거지? 모세혈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얘를 가지고 모세, 그죠? 예. 혈관이라고 해보자. 됐나? 예. 자, 그럼 다시요. 폐포는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있는데 모세혈관의 혈액에 용해된 기체와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요 모세혈관에 여기 뭐가 존재한다고요? 아하, 흔히 말하는 우리 혈액이 어떤다고요? 존재하겠죠. 맞습니까? 예, 됐니? 그러면 이 혈액 속에 됐나요? 예. 자, 뭐가? 기체가 어떤다고요? 예, 용해가 되어 있더라라는 것 알 수 있겠네. 됐니? 예,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의 혈액에 용해된 기체와 또 폐포 내부에 또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여기에도 된다고요? 기체가 된다고요? 존재한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폐포 됐니? 예. 내부의 됐나요? 예. 기체라고 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자, 그랬더니 이제 갑니다. 보세요. 이 폐포 내부의 기체 사이에 뭐에 따라서? 분압차에 따라서 기체 이동이 나타나더라.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래 되겠네요. 폐포 내부에 있는 기체가 됐나요? 뭐보다? 모세혈관에 있는 기체, 즉 사실 용해되어 있는 기체보다 분압이 높으면 얘가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로 가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역으로 자 모세혈관 안에 있는 기체 다시 한다면 용해되어 있는 기체 양이 그죠? 예, 폐포 내부에 있는 됐나요? 기체보다도 그죠? 예, 뭐한다? 농도가 많다 아니면 온도가 높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얘가 분압이 높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디로 간다고요? 폐포 내부로 간다고요? 들어가게 되겠죠. 됐니? 예.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 결과 폐포 내부로 들어온 산소 일부는 그러면 이래 되겠네. 산소는 됐습니까? 어디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산소는 됐나요? 예, 폐포 내부로 들어오게 될 것이요. 이해되겠습니까? 예, 폐포 내부로 들어올 것이요.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소 일부는 지속적으로 어떤 모세혈관의 혈액으로 확산되고 됐니? 예. 다시요. 폐포 내부로 들어온 산소의 일부는 지속적으로 모세혈관의 혈액으로 확산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됐나요? 예. 여기에 있는 게 뭐가 된다고요? 산소가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산소가 될 것이요. 그리고 산소는 이렇게 가게 되겠네. 됐습니까? 예. 산소는 무엇의 혈관으로 확장이 될 것이요. 됐니? 예. 계속 갑니다. 그러면 이제 혈액에 용해된 이산화탄소는 이제 들어간다고요? 폐포 내부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는가?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혈액 내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오고요? 폐포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폐포로 인해서 흡수되었던 산소는 이제 들어간다고요? 모세혈관으로 확산이 된다. 됐습니까? 예. 됐니? 그거 얘기 되겠죠. 이때 각 기체는 다른 기체의 확산 여부나 방향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한다면은 이 둘은 됐습니까? 예, 이산화탄소와 산소는 됐나요? 서로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는다고요?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동시에 갑니다. 해당 기체의 분압차에 의해서만 어떤다고요? 이동한다. 그렇지. 오로지, 그죠? 예, 분압에 어떤다고요? 예, 차에 의해서만 됐니? 예,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니?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히나 과학기술 지문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외우려고 그런다. 외울 필요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서 두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목 깡쳐커요. 왜 호흡 과정에서 기체 이동을 설명할 때에 농도가 아닌 분압이라는 척도를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재밌죠? 자, 버트 그런데 질문 나왔습니다. 됐나요? 예. 뭐라 그랬느냐? 호흡 과정에서 기체의 됐나요? 예. 이동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자, 농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됐습니까? 예, 됐니? 뭐라고 하냐면, 분압이라는 말, 됐나요? 예, 분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다고요? 척도로 해서 기체 이동을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질문 나왔다. 그럼 다시요. 어떤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뭐가 된다고? 해답이 제시된다라고 이야기했었지. 그죠?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다시 한다면, 농도가 아니라, 분압이라고 하는 척도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됐니? 예. 자, 그랬더니 이제 그날 갑니다. 보세요. 용액에 용해된 기체의 농도는 기체의 분압뿐만 아니라 용액에 대한 기체의 용해도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비례한다. 오, 재밌다. 자, 바로 용액에, 그죠? 예, 용액에, 보세요. 용해된, 됐습니까? 예, 됐니? 기체의 뭐라고요? 농도는 됐니? 나갑니다. 기체의 분압뿐만 아니라 그러면 기체가 가지고 있는 뭐뿐만 아니라 분압뿐만 아니라 and 됐니? 예. 기체의 용해도에 따라서 됐습니까? 예. 기체의 어떤다고요? 용해도에 따라서 됐니? 예. 뭐 한다고요? 그것이 달라지더라라고. 됐니? 예. 그럼 다시 갑시다. 자, 한 번 더요. 자, 용액에 용해되어 있는 기체의 농도는 됐습니까? 예. 기체의 분압뿐만 아니라 그 기체의 뭐에도 영향을 받는다고요? 용해도에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자, 그래서 즉, 닫도록강 쳐놓고요. 한 번 다시 밑줄자. 분압이 같더라도 됐습니까? 그래서 분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동일하다. 됐습니까? 하더라도, 됐니? 기체의 용해도에 따라서 기체의 농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체의, 뭐 한다고요? 용해도에 따라서.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기체의 농도는 달라질 수 있더라. 즉, 기체의 분압이 같다 하더라도 기체의 용해도에 따라가지고 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되겠죠. 이해되겠나? 그죠? 예,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가령 닫도록고요. 예를 들어서 나오죠. 물속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각각 같은 분압으로 용해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분압이 같다 하더라도,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뭐가 다른다면요? 용해도가 다른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의 농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맞습니까? 예. 그래서 같은 분압으로 용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산화탄소는 산소보다도 뭐가 높다? 용해도가 높아서 실제 농도는 이산화탄소가 된다고요? 더 높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죠? 예, 됐어요? 자,
근데 미안한데 우리 고아어 뒤에 14번 문제에 됐습니까? 예, 선지 4번 하나 놔두고 간 거 있죠, 그죠? 예, 그거 잠깐 볼게요. 병을 개봉하는 순간 됐나요? 물에 용해되어 있다가 병 바깥으로 확산되는 기체의 양은 됐습니까? 예,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서로 같습니까? 아니죠.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같다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하죠. 됐니? 예. 왜? 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분압이 같다 하더라도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가지고 있는 용해도가 된다고요? 다르더라.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 기체의 양이 어떤다고 동일하다고 보기는 곤란하더라라는 거죠. 오히려 기체의 양은 뭐가 더 많을까요? 저 앞에서 얘기했지만 농도가 그죠? 예. 기체의 용해도가 된다고요? 얘가 더 누가 이산화탄소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나? 그죠? 방금 전에 오케이.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용해도가 높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실제 농도는 이산화탄소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산화탄소가 된다고요. 소위 말해서 용해도가 더 높으니까 걔의 양이 더 많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우리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됐니? 예. 그리고 다음 몇 번이야? 4번 것. 됐나요? 예. 이제 선지 4번 내용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체의 농도는 분화뿐만 아니라 뭐도 관여한다는 거야? 용해도도 된다고요. 관여를 한다라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다시 두 번에 달라게 밑에 세 번째 쭉 갑니다. 그러나 다시 세모가 쳐놓고요. 확산은 일단은 뭐에 의해서 나타난다? 분압차에서 의해 나타나므로. 됐니? 예. 시간에 따라 변하는 기체 운동의 방향과 양을 설명한 데는 이제 뭐가요? 분압이 더 적합하더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했지만 확산은 결국은 뭐에 의해서 나타난다고요? 분압차에 의해서 된다고요? 나타나더라. 그러다 보니 저 앞에서 기체 이동을 가지고 설명할 때 농도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농도는 기체의 용해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뭐로써 기체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분압차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더라. 됐니? 다시요. 앞에 물음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 물음에 대한 뭐가 나온다 그랬지? 해답이 제시된다고 얘기했었지? 그럼 방금 전에 밑줄 부분이 뭐가 된다고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물음이에요. 다시 그것에 대한 답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됐나?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에 들어갑니다. 자, 폐포 내부의, 그죠? 기체의 산소 분압은, 자, 재밌죠? 대기의 산소 분압 다시 네모깡 쳐놓고요. 폐포 환기량 다시 네모깡 쳐놓고요. 세포의 산소 소모 속도 다시 네모깡 쳐놓고요. 이 세 요인에 따라서 결정된다. 뭐가요? 폐포 내부 기체의 산소 분압은. 자, 이제 갑니다. 폐포 내부 기체에 됐습니까? 뭐라고요? 산소 분압은. 자, 요겁니다. 됐나요? 예. 자, 여기 세 번 달라게 있죠. 그죠? 예, 산소 분압. 자, 산소 분압은. 자,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세 개를 제시해놨네요. 맞니? 예. 그 첫 번째가 대기의, 있나요? 예, 대기의 산소 분압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폐포에, 됐나요? 예, 환기량이라고 하는 것 하나. 됐니? 예. 거기에 다시 세포의 산소 소모 속도, 됐나요? 예, 세포의, 된다고요? 산소 소모, 된다고요? 속도, 됐니?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정이 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니? 예, 다시 보세요. 폐포 내부 기체에 특히나 산소의 분압은 됐습니까? 예, 세 가지에 의해서 된다고요. 결정이 된다. 됐니? 근데 물어보자. 대기의 산소 분압이라는 것에 대해 정의 내용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폐포 환기량 알아요? 몰라요? 역시 모르잖아요. 다시요. 세포의 산소 소모 속도, 그죠? 예, 뭔가 또 잘 모르잖아. 다시 그것에는 설명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결정되는가 됐습니까? 각각이 어떤 식으로 폐포 내부의 산소 분압을 결정하는가 그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줘야 되겠지. 됐니? 예. 자, 그랬더니 갑니다. 또한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해 서로의 효과를 상쇄시키거나 강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보세요. 각각의 요인에 따른 폐포 내부 기체의 산소 분할 변화를 알아보자.
우리 독서지문에서 알아보자라는 말 진짜 오랜만에 나왔네. 그죠? 예. 요즘 알아보자 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예. 알아보자. 그죠? 예. 자,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동안. 자, 먼저 대기의 산소 분압은. 자, 뭐 나왔습니까? 대기의 산소 분압은. 먼저 나왔죠? 됐니? 산소 분압은 폐포 내부 기체의 산소 분압보다도 일단 뭐 한다고요? 높더라. 다시 보세요. 대기의 산소 분압은 뭐보다도요? 폐포 내부의 됐나요? 예, 산소 분압보다도 어떻게 한다고요? 높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죠. 대기의 산소 분압이 폐포 내부의 산소 분압보다 높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대기의 산소가 어디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폐포 내부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해되겠니?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킬 때에 산소가 어디로 돈다고요? 우리 폐포 내부로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리고 다시 보세요. 대기의 산소 분압은 폐포 내부의 기체의 산소 분압은 높다. 아울러, 자, 그러면 또 고산지대와 고산지대 다시 밑줄 자. 됐나요? 같이. 대기의 산소 분압이 낮은 환경은, 자, 여기서 내가 하나만 더. 자, 여기에 고산지대가 나왔습니다. 됐나요? 예. 자, 여기는, 됐나요? 예. 대기의 산소 분압이 높다, 낮다? 낮은 환경이다. 대기의, 됐나요? 예. 산소 분압이 어떤 환경이라고요? 낮은 환경. 됐습니까? 그게 고산지대다. 됐니? 이 환경은 폐포 내부 기체 산소 분압을 어떻게 한다? 더 낮춘다. 다시 한다. 어떻게든 간에 폐포 내부의 산소 분압을 어떻게 더 낮춘다. 즉, 다시 한다면 대기의 산소 분압이 폐포 내부의 산소 분압보다도 크게 만들더라.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나?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보세요. 예. 폐포 내부의 산소, 폐포 내부 기체인 산소의 분압에 결정을 매기는 것 하나. 뭔다고요? 대기의 산소 분압. 됐습니까? 대기의 산소 분압은 어떻든 간에 폐포 내부의 산소 분압보다도 크더라. 맞습니까? 그것이 설령 고산 환경이라도, 그죠? 예, 마찬가지 됐습니까? 예,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락합니다. 다시 폐포 환기량과 세포의 산소 소모 속도는 잠든 상태일 때보다 운동 상태일 때 오히려 뭐 한다고요? 증가하는 경향이다. 그럼 다시요. 요거 두 개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얘들은 어떠냐라고 보세요. 자, 이래 보자. 자, 잠든 상태 됐습니까? 예, 잠든 상태와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가 뭐 했어? 운동 상태라고 했죠. 그죠? 예, 운동 상태일 때. 됐니? 예. 바로 얘들이 뭐 한다고 증가하는 경우 있더라. 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어느 게 더 크다라는 거야? 얘때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폐포 환기량. 역시 폐포 환기량. 다시요. 세포의 산소 소모 속도, 그죠? 예. 세포의 산소 소모 속도,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때가 더 크더라. 맞니? 예.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예. 요거 보세요. 세포 안에 있는 산소 소모 속도, 됐습니까? 잠들 때. 어때? 별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운동, 헉, 됐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돼? 우리 몸에 있는 산소 소모를 어떻게 한다? 더 많이 한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폐포의 환기량 됐습니까? 예.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그만할 때. 탈량. 이래 되겠지? 그런데 운동할 때, 헉 하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니까, 당연히 폐포의 환기량이라든가 세포의 산소 소모 속도는 운동 상태일 때가 더 크다. 당연한 거 아닐까? 됐니? 예. 거기에 폐포 환기량 다시 내볼까? 펼쳐놓고요. 1분 동안 들어 마신 공기 중에서 폐포 내부까지 도달해서 기체 교환에 쓰이는 공기량이다. 그래, 그걸 폐포 환기량이라고 얘기해. 됐니? 예. 그래서 폐포 환기량이 증가하면, 다시 말한다 그러면 열심히 운동한다면, 됐습니까? 예. 폐포 내부의 기체 중에서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낮아져서, 그래서 폐포 내부 기체 산소 분압이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 됐습니까? 예. 다시 보세요. 폐포 내부의 기체 중에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다. 즉, 다시 운동 상태일 때 이산화탄소, 됐습니까? 예. 이산화탄소 어떻게 한다고요? 예. 낮아지고.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몸에서 뭐 한다고요? 산소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산소 분압은 어떻게 한다고요?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됐니? 그럼 봐봐요. 폐포 환기량. 우리 폐포 내부 기체인 산소 분압에 영향을 줘, 안 줘? 준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예.
다음 또 갑니다.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폐포 환기량이 줄면, 다시 말한다면 잠든 상태가 된다면, 됐습니까? 예. 이소때 되겠니? 아, 이산화탄소 비율이 높아져서 산소분압은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게 된다. 됐습니까? 예. 됐나? 예. 이제 그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한편 세포의 산소 소모도가 증가한다면 다시 운동 상태일 때가 되겠죠. 됐나요? 증가한다면 혈액으로 확산되는 산소량이 많아지므로 됐니? 예. 그럼 다시 보세요. 혈액으로 확산되는 됐나요? 산소 소모량이 많아지므로 폐포 내부 기체의 산소 분압은 오히려 된다고요? 낮아지게 된다. 오호, 됐나요? 이러면은 폐포 내부에 됐습니까? 산소 분압은 오히려 된다고요? 얘는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예,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반대로 다시 해볼까? 쳐놓고요. 세포의 소모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세포의 산소 소모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이때가 운동할 때가 아니라 뭐 된다고요? 잠들 때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혈액으로 확산되는 산소량이 적어지므로, 폐포 내부 개체 산소 분압은 오히려 된다고 높아진다. 이것과는 반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그러면은, 문제 푸는 건 다 됐습니다. 자, 12번 문제 갑니다. 보세요. 예. 자, 이제 나에서 갑니다. 공기 중에서 질소의 농도비 다시 밑줄자. 됐나요? 가장 높은 이유를 이와 관련된, 잠깐만. 공기 중에서 질소의 농도비가 가장 높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니? 없었잖아요. X. 됐습니까? 예. 그럼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갑니다. 나에서 폐포와 혈액 사이에서, 미쳤까요? 폐포와 혈액 사이에서 기체가 확산되는 조건,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됐니? 예. 그 조건을 파악하는데, 뭐라고요? 활용하면서 읽었더라. 자, 어디 나오느냐 하게 되면은, 나에서 첫 번째 단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그것을 보세요. 모세혈관의 혈액에 용해된 기체와 폐포 내부의 기체 사이에서는 뭐에 따라서? 분압차에 따라서 기체 이동이 어떤다고요? 일어나더라라고 이야기했죠. 됐나요? 그래서 폐포와 혈액 사이에서 기체가 확산되는 조건을 파악했더라. 뭐야? 분압차라고 하는 거. 보면은 니은의 내용 맞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혈액 속에 용해된 이산화탄소 분압과 인체 내부의 온도 변화를 잠깐만. 이산화탄소의 분압과 인체 내부의 온도 변화하고 관련지어 설명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역시 X를 되겠죠. 됐니? 예. 그럼 이거 틀렸고. 리일입니까? 나에서 폐포 내부 기체와 모세혈관 혈액 사이에 이산화탄소 교환이 산소의 이동에 미쳤까요? 종속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이동에 종속되지 않는다. 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이동에 서로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됐니? 어디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각 기체는 다른 기체의 확산 여부나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맞는 것만 찾으면은 니은, 리얼 이렇게 되겠죠. 앞에 가지문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는 기니디리미가 다 맞았는데 나지문을 갖다 넣으니까 그건 니은하고 리얼만 맞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답은 어떤다고요? 예.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자, 다음 넘어가서 15번 문제 됐습니까? 15번 문제 갑니다. 자, 나를 바탕으로 할 때 니은의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니은 갑니다. 자, 갔더니 대기의 산소 분압은 폐포 내부 기체 산소 분압보다도 어떤다고요? 높다. 다시 보세요. 예. 대기의 됐습니까? 예. 산소 분압은 폐포 내부의 산소 분압보다도 높다. 됐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됐니? 예.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자, 이유 묻는 문제, 전제 묻는 문제, 근거 묻는 문제, 빈칸 추론 문제. 제시된 부분에 아래 위 5cm, 합이 10cm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니? 예. 자, 왜 그럴까? 이제 봐봐요. 결국은, 자, 폐포 내부의 산소의 분압과, 됐습니까? 대기의 산소 분압에서, 대기의 산소 분압이 폐포 내부의 산소 분압보다 더 높으려면, 됐습니까? 높은 이유는, 결국은 이 폐포 내부의 기체의 그 산소가 뭐 한다고 들어가줘야 되죠. 됐니? 예. 그래야지만 얘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모세혈관의 혈액 속에다 탄다고요? 들어가게 되는 거죠. 됐니? 다시 말한다면 폐포 내부의 기체가 탄다고요? 다시 말하면 산소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맞지? 그러면은 폐포 내부에 산소가 존재하려고 그러면 됐습니까? 외부로부터 산소가 탄다고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되지? 그러면은 폐포 내부로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이 폐포 내부의 분압이 폐포 외부의 분압보다 더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작아야지만 가능하더라라는 거잖아요. 이해되겠니? 예. 그 얘기지 않습니까? 됐나요? 예. 자, 그래서 어딜 보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단락에 됐습니까? 예.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모세혈관의 혈액이 용해된 기체와 폐포 내부의 기체 사이에는 분압차에 따른 기체 이동이 어떤다고요? 일어난다. 그래서 폐포 내부로 들어온 산소의 일부는 지속적으로 모세혈관의 혈액으로 단다고 확산이 돼야 된다. 그러면 다시 폐포 내부로 산소가 들어오려 그러면은 폐포 외부의, 즉 대기의 산소 분압이 폐포 내부의 산소 분압보다도 어떻게 된다고요? 커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러면 선지 1번. 폐포 내부의 산소가 모세혈관의 혈액으로 끊임없이 어떤다고요? 그렇지. 확산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그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됐고요. 자, 16번 문제. 야, 이게 정답률이 34.9%입니다. 됐나요? 예. 정답률이 어떤다고요? 34.9%다. 됐습니까? 예. 이거 3명 중에 2명 틀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과연 그럴까? 자, 봐봐요. A 지역은 됐나요? 예, 고도가 해수면과 같은 지역이고, 됐습니까? 자, 이제 갑니다. A 지역은 됐나요? 고도가 해수면과 같은 지역이고, B 지역은 됐나요? 고산지대이더라. 자, 그러면 갑시다. 예. 여기가 이제 뭐라고요? B 지역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 A 지역은 어떤다고요? 해수면과 같은 지역이더라. 됐습니까? 예. 다시 하면 고산 지역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러면서 갑은, 자, 보세요. 1시에 A 지역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다. 다시 말하면은, 1시에, 됐습니까? 이때는 01시가 되겠죠. 됐나요? 예. 됐니? 01시에 되겠죠? 예. 2시가 아니라 01시입니다. 됐나요? 예. 편안하게 잠을 잤다. 그리고 13시, 오후 1시에는, 됐습니까? 예. B 지역에서 무거운 짐을 날랐다는 게 뭘로 바꿔볼까? 역시 운동했다고 바꾸면 되지 않겠니? 그죠? 예.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됐나요? 요게 몇 시? 13시, 요렇게 되겠죠. 이게 되겠나? 그죠? 예, 됐어요. 예. 그래서 단 두 지역의 공기 중에 산소 부피 비율은 21% 동일하다. 자, 이제 선지 1번 갑니다. 고도를 고려하면, 고도 고려 다시 밑줄자 됐나요? 예. B 지역의 대기의 산소 분압은, B 지역, 어딥니까? 여기가 되겠죠. 고산지대죠. 그죠? 대기의 산소 분압은 A 지역보다 낮을 것이다. 맞죠? 고산지대는 오히려 대기의 산소 분압이 어떤다고 낮은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선지 1번 내용 맞잖아. 됐니? 예. 자, 거기에 선지 2번 갑니다. 보세요. 1시에, 됐나요? 01시죠? 됐습니까? 예. 자, 갑의 폐포 환기량은 요걸 이야기하는 거네요. 됐나요? 예. 다시 보세요. 뭘 얘기하는 거죠?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01시에 된다고요. 폐포의 환기량은. 됐나요? 13시, 됐습니까? 운동 상태 보죠. 됐나요? 폐포의 환기량. 됐나요? 예. B에서 폐포 내부 기체 중에 이산화탄소 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왜요? 자, 이제 보세요. 자, 폐항에서 운동 상태일 때에 어떤다? 이산화탄소의 양은 어떤다고요? 더 적어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됐니? 예. 그래서 1시의 폐포의 환기량은 됐습니까? 예. 13시보다도 됐나요? 예. 이산화탄소 비율이 더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그럼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안합니다만 선지 5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13시에 갑의 대기의 산소 분압 됐습니까? 예. 자, 13시에 됐나요? 갑의 자, 뭐였나? 대기의 산소 분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됐나요? 예, 분압과 폐포의 환기량은 됐나요? 예. 모두 1시에 비해서 갑의 폐포 내부 기체 산소 분압을 낮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다시 보세요. 1시는 자 지역으로 따진다면 어디가 되지? 해수면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고산지대는 어떤 대기의 산소 분압이 어떤 낮죠. 맞죠? 예. 근데 해수면은 상대적으로 얘가 어떤다고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폐포 내부 기체의 산소 분압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대기의 산소 분압이 고산지대가 낮다 하더라도 폐포 내부의 산소 분압은 그보다 더 탄다고요? 더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했죠. 됐니? 예. 그러니까 결국은 폐포 내부의 산소 분압은 그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맞는 이야기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폐포의 환기량을 이야기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근데 폐포의 환기량은 일단은 고산지대에 있을 때 환기량은 어떤 얘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죠. 됐나? 그런데 만약에 공 한시가 돼버리게 되면 폐포의 환기량은 오히려 어떤다고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 버리게 되겠지. 됐니? 예. 그러면은 한시에 비해서 갑의 폐포 내부의 기체 산소 분압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얘는 오히려 어떤다고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겠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되겠나? 됐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3시에 됐나요? 예, 갑의 대기의 산소 분압과 특히 폐포의 환기량 보세요. 됐습니까? 예. 환기량은 자, 한시 즉 잠든 상태에 비해서 갑의 폐포 내비 기체 산소 분압을 낮추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가 어떤 산소의 분압이 더 높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러면은 선주 5번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대기의 산소 분압은 맞는 이야기지만 폐포 환기량은 어떤다고요? 아니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됐니? 예. 거기에 자, 선지 3번, 4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비지역, 고산지역에 간 갑이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잠을 잤더라도 폐포 내부 기체 산소 분압은 한시일 때보다는 당연히 된다고요? 더 낮아지겠죠. 됐습니까? 왜? 앞에 얘기했지만 폐포 내부의 산소 분압은 대기의 산소 분압보다도 당연히 더 낮아졌기 때문에. 됐나요? 더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한시에 갑의 세포의 산소 소모 속도. 자, 한시 됐습니까? 잠든 상태가 되겠죠?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적다. 맞습니까? 운동할 때 크다라고 얘기했죠? 됐니? 예. 그 산소 속도는 13시에 비해서 갑의 폐포 내부 기체 산소 분압을 높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거다. 그럼 이제 반대로 봐줘야 되겠죠? 폐포 내부의 산소 분압이 산소 속도에 더 낮아지지만 한시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지. 됐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은 답은 5번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에는 뭐 A라고 하는 것을 발생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선지 2번 정도가 맞지 않겠나 이런 거죠. 됐나요? 그건 정답률이 뭐 와우 93.5%네요. 그죠? 대부분 학생들 맞춰줬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지문 내용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문제 틀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